투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일전 시간에 이어서 옆에 부동산 세무 전문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쌤TV 공창규 세무사입니다. 일전 영상에서는 공창규 세무사님과 함께 취득세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는 사항 쭉 한번 정리해 보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12일 부동산 대책에서 이슈가 됐었던 사항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1일자 대책 사항을 보게 되면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부활한다 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 임대 사업자는 폐지가 되어서 등록할 수가 없고요, 장기 임대 사업자만 있는데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려 했었을 때 아파트는 신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등만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파트 등록도 부활시키겠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들은 이제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임대 사업자 혜택이 부활한다 라고만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임대 사업자는 사실상 깡통 임대 사업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과거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세제 혜택들을 전부 다 폐기를 시키고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에 등록을 한다면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임대사업자 혜택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두 번째로는 양도세 중과 배제, 세 번째로는 종부세 합산 배제, 마지막으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종부세가 큰 이슈 중 하나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데 종부세 부담 너무 크다. 비교적 최근이었죠. 2022년 7월 달에 세제 개편안 자체에서는 다주택자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발표가 되었었다가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합의가 된 거는 2주택 중과는 폐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여전히 3주택 중과는 유지되는 시점 속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신규 취득한 주택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없다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네,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려면 공시가격이 6억, 수도권 밖 지역인 경우는 3억 이하여야 하고요. 또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것도 지키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롭게 취득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거나 혹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일지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네, 세무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2018년도 9.13 대책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9.13 대책 전에 취득했었던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한다 하더라도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9.13 대책 이후로 취득한 사람들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역시도 비슷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라면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혜택은 사실상 현재는 무용지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항 마목을 살펴보면은 양도세 중과 배제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부칙에 상세하게 어떻게 이 법이 적용이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일지라 하더라도 중과 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조정지역에서 해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다 보니 어차피 양도세 중과 배제를 안 해줘도 이미 비조정 지역이다 보니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하지만 강남 3구라든가 용산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유의미한 거 아닌가요? 물론 이 지역은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므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일 경우라도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난 22년 5월 달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예 기간을 23년 5월부터 1년 더 24년 5월까지 유예를 해준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임대사업자의 정말 핵심 세제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였는데요. 이 혜택이 예전에는 최대 70%까지 적용이 되는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또 없다면서요. 과거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을 적용해 줬는데요. 8년 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까지 적용을 해주는데요.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2020년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묻는 사항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에 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다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취득세 감면은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에 등록을 하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취득세 감면은 주택 면적에 따라서 50%에서 100%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취득세 면제 혜택이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31조 2항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을 받게 되는 주택에 한해서 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신축 주택이 아니라 구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해당 영상을 쭉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었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도 같이 부과를 시켜줘야 된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가 종부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들을 같이 조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할 수 있지만 혜택은 없는 사실상 깡통 임대사업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같이 개정되는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을 체크하지 않고서 등록하게 되면 사실상 의무만 있고 혜택은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무사님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이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부과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는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에는 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주택임대 사업자의 진정한 부과를 이뤄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투기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 부과를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반대를 한다면 이 주택임대 사업자 부과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가 정확하게 부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부활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오늘 영상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각종 세 목별 혜택들도 같이 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취득세 영상에 이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놓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사항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일부만 어중간하게 알기보다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사항을 다시금 느껴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조금 공부해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추천해 주시고 싶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물론 투미TV나 공센TV를 통해서 부동산 세금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책을 통해서 부동산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때마침 제가 또 부동산 세금에 대한 책을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부동산 절세 성공 법칙입니다. 제 책을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절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창규 세무사님에 대한 책도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공센TV 공창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